반갑습니다. 강의가 상당히 오랜만이에요.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못하고 나서 그 다음에 다른 분들도 연락이 좀 와도 보면 코로나 때문에 다들 걱정하시고 뭐든지 있는 상황에 어떻게 이제 강의를 하게 됐습니다. 들어오시면서 마스크 같은 거 착용하시고 손 세정 같은 거 잘 하셔서 개인 위생에 좀 신경 써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자, 오늘은 공생농법 총론하고 치유농업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공생농법하고 치유농업이 어떤 관련이 있고 대체 왜 공생농법이라든가 치유농법이 왜 태어나는지에 대한 얘기들을 조금 잡고 넘어가야 돼요. 농업을 보면 농업이 어쨌든 탄생이 있었을 거고 그 다음에 원시농업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집단농업화 되면서 현대의 농업으로 왔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다시 치유농업이니 공생농법이니 이런 이야기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대체 왜 이런 것들이 나오는지에 대한 생각들을 조금 해보면 앞으로 우리가 농촌에서 어떤 문제를 농촌 생활을 어떻게 풀어야 될지에 대한 얘기가 조금 나올 것 같아요. 농업이 탄생하면서 인류한테는 큰 변화가 있었어요. 농업이 있기 전에는 인류들이 주로 강가나 이런 집단 생활을 하면서 비교적 집단의 규모도 작았고 수명도 짧았어요. 그런데 농업이 나오면서 혁신적으로 변화한 게 뭐냐면 집단이 커지고 수명이 늘어났어요. 그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 농산물이 사람의 수명과 임신율을 높였다는 뜻이에요. 농업에서 생산된 물질이. 그래서 지금까지 농업하면 생명 이렇게 하는 게 농업 생산물이 굉장히 중요해서 인류한테 엄청난 변화를 가지고 왔고 그 변화 때문에 어떻게 됐냐면 모여서 집단적인 농업들을 시작을 하는 거예요. 원시 농업은 그대로 뭐냐면 사실은 생태 농업이에요. 어떤 작물을 내가 벼를 키우는데 보니까 벼가 특정 조건에서 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사람들이 그 조건을 확장을 시키는 거죠. 벼가 자라는 곳은 이런 곳이니까 다른 풀들을 뽑아내고 벼를 심고 사과나무가 자라는 곳이 이러니까 다른 나무들을 베어버리고 그 옆에 사과나무를 심고 이러면서 그대로 말 그대로 생태적인 농업들을 그대로 이어나왔어요. 그러다가 현대농업으로 오면서 여기서는 이제 농업 형태들의 어쨌든 생태농업을 하면서 확대가 되어 오다가 본격적으로 현대농업으로 돌아오면서 무엇이 돼버렸냐면 기계화, 그 다음에 합성 제품들의 활용, 농약 비료의 활용, 이것이 이제 시작된 거예요. 그리고 이러면서 어떻게 돼버렸냐면 농산물의 양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나는, 그래서 인류가 굶주림으로부터 벗어났다고 생각했던 형태의 농업이 계속됐어요. 여기에서 주도권이 넘어가 버리는데 어디가 주도권이 넘어가냐면 여기까지는 주도권이 농민이었어요. 농자 천하지대 본인이 뭐니 하면서 생산물을 갖고 있는 사람이 주도권을 가지고 있다가 현대농업으로 오면서 주도권이 바뀌어요. 뭐냐면 기계를 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농약, 비료 이쪽으로 주도권이 넘어가게 되고 또한 주도권이 넘어간 게 뭐냐면 상인한테로 유통 쪽으로 농업의 주도권이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농사를 짓는데 기계를 사서 쓰고 농약 비료를 쓰고 유통업자한테 납품을 하고 나니까 내 인건비도 안 남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SNS니 무엇을 이용해서 자꾸 어떤 도전들을 하는데 그게 거의 정말 하늘의 별따기처럼 어려운 일이에요. 농민들이 농사를 지면서 본인들이 어떤
그 뭐 6차 산업이건 7차 산업을 끌어들여 갖고 그거를 활성화 시킨다고 하는 건 굉장히 기본적으로 어려운 일이고, 그러다 보니까 머물러 있는데 드디어 무엇이 나오냐면 치유농업이라는 것과 저처럼 공생농법이라는 이런 테마가 나오기 시작을 해요. 뭐냐면 다시 순환을 한 거예요. 최초에 농업의 탄생에서부터 시작해서 쭉 올라가다가 어디로 올라갔냐면 다시 생태농구로 전환하는 계기, 농촌이 중심인 계기로 전환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치유농업 같은 데서 보면 농산물의 양을 어떻게 판다 이런 거엔 전혀 관심이 없어요. 농촌이 갖고 있는 가치, 그것을 가지고 무엇을 하는 거냐면, 그전에는 관광이라는 부분으로 그 경관이 좋고 이런 농촌을 관광을 하다가 그 개념에서는 경관농업이라는 게 잠시 나왔댔어요. 저도 경관농업이라는 용어를 쓰고 경관농업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그 단계에서 드디어 뭐가 돼버리냐면 농민 중심으로 돌아오는 농업으로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앞으로 향후에 농업의 중심이 될 거니까 그러면 나는 어떤 준비를 해야지 되느냐, 이것에 포커스를 맞추면서 거기에 따라서 어떤 농사를 지을 것이냐, 이 부분이 기본적으로 그 몇 주간 할 강의의 기본 중심이 될 것 같아요. 농법이라는 부분들을 가지고 일단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치유라는 거를 가지고 얘기도 할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건 그냥 관행농법이라고 해서 농약 비료라든가 이런 걸 쓰는 농법을 얘기를 해요. 그리고 공생농법 또는 그 다음에 미생물농법, 자연농법,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계속 태어나고 사람들한테 얘기를 해요. 왜 그러냐면 이 순환고리, 전체적인 세상의 순환고리가 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정점에 있는 그 기계라든가 농약 비료라는 것의 문제가 심각하게 드러나기 시작한 거예요. 사람들이 농약 비료를 쓰면서 갔던 거는 양적 증가 부분이었어요. 동일한 땅에서 그 쌀이 1톤이 나오던 게 1.5톤으로 나오고 2톤으로 나오는 양적 농업에 중심을 두고 있었는데 이게 처음에 굉장히 좋았어요. 그래서 거기다 무엇까지 첨부가 되냐면 GMO라고 해서 농작물의 유전자를 건드는 일까지가 추가가 되면서 수확량은 엄청나게 증가를 했어요. 그래서 인류는 더 이상 굶주림에서 벗어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어느 순간 뭔 문제가 발생을 했냐면 이렇게 하는 방식에서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이 방식에서 환경적으로는 농지를 기계로 만들다 보니 어떻게 되냐면 평야에 가면 나무 한 폭이 없어요. 깨끗하게 정리된 그런 환경들. 환경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큰 나무와 꽃과 거기에 온갖 이로운 곤충들 또는 해충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안에 미생물 체계가 선순환을 하고 있던 그 구조가 기계에 의해서 전부 다 파괴가 돼버리는 그런 형태로 가버린 거예요. 물질적인 측면에서는 어떤 게 되냐면, 물질이라고 하는 것이 음식이 들어오면 다들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롭다는 생각만 해요. 그런데 안 그래요. 물질 중에서도 이로운 물질이 있고 이롭지 않는 물질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음식이 들어왔다고 사람한테 이로운 부분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이런 거를 해요. 석유 계열에 물질로 갖고 주된 농사를 짓죠. 각종 소독제들 우리가 기계육부터 시작해서 계속 각종 소독제와 살충제들을 써요. 얘들이 균을 죽이고 충을 죽이는 건 좋아요. 그러면서 그 물질이 어디로 들어가냐면 작물 체계 안으로 들어가겠죠. 당연히. 그렇게 만들어진 물품이 어디로 들어오냐면 인체로 들어오게 돼요. 인체로 들어와서 인체도 순환을 하는데 자연생태계처럼 이게 들어온 물질에 의해서 순환체계가 붕괴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순환체계 붕괴가. 순환체계는 그 모든 것에 어떤 농업을 하건 어떤 일들을 하건 이 순환체계를 인식하지 못하면 그 일은 분명히 실패를 해요. 치유농업도 그렇고 관행농법도 아니면 순환골이든 다 무엇이냐면 기초가 있어요. 모든 것은 자연이다. 모든 생명은 자연이다. 그리고 여기에서 사람도 자연이다. 모든 자연은 순환을 해요. 이 순환고리를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래요. 특정한 물질군이 있어요. 그리고 또 반물질이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그 다음에 비물질이라고 하는 분류의 그룹이 있어요. 물질은 이해를 해요. 물질은. 근데 이 물질도 안으로 파고 들어가면 5가지의 분류 체계에서 물질도 다시 또 분류가 돼요. 반물질. 아니, 물질로 갖고 농사를 짓는 데지 왜 반물질이 필요해? 그런데 안 그래요. 뭐냐면 반물질들은 에너지. 태양 에너지가 없으면 식물이 무엇을 못하냐면 엽록소에서 물을 분해를 못해요. 물을 분해를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합성에 필요한 에너지를 못 얻어요. 그 합성 에너지가 무엇을 하는 거냐면 우리가 키우는 작물의 성장 및 작물, 곡물 이런 것들을 생산하는 에너지가 되는데 우리는 농사지면서 에너지라는 측면을 전혀 생각을 안 해요. 그런데 물질만큼 중요한 것이, 예를 들어서 비료만큼 중요한 것이 에너지라는 부분이에요. 영양분만큼 중요한 부분이. 근데 에너지를 빠뜨려요. 여기에 또 무엇이 있냐면요, 이온. 우리가 몸이 건강이 안 좋고 뭐하고 이러면 숲속으로 들어가면 음이온이 가득해. 거기선 자연 치유가 돼. 이런 얘기들을 해요. 실질적으로 물질들은 계속 산화와 한온 결합들을 분해들을 해나가면서 이온들을 떨어뜨리거나 이온을 가지고 오면서 물질의 변화가 일어나는데, 이 이온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그 결합이 되거나 안 되거나 해요. 그러니까 성장을 할 수 있거나 없거냐를 결정하는 것도 이온이라는 요소예요. 또 하나가 뭐냐면 전자. 여기서 파동, 파장, 이 부분이 반물질적인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표현 쓰죠. 별의 빛으로 농사를 짓는다. 우리는 별의 후손이고 별의 손의 에너지로 가지고 짓는다 그러는데, 물질 합성의 최종적인 순환고리 안에 에너지라는 걸 빼버리면 기본적으로는 어려워요. 자,
물질만으로도 어려운데 반물질이라는 세계가 순환고리에 있어요. 또 웃긴 건 비물질이라는 순환고리도 있어요. 이 비물질이라는 순환고리 안에는 뭐가 들어가냐면요, 유전자, 본성, 본능. 우리가 농업을 할 때 생태를 이해해라, 생리를 이용해라. 어떤 작물이 어떤 생리를 가지고 있어요. 봄이 되면 뭐가 되냐면 싹이 터요. 그건 유전적으로 돼 있는 거면서 본능이며, 그 다음에 본성적인 문제 부분들이에요. 이거는 농업 조건이 아니에요. 그런데 뭐냐면 순환 조건이에요. 반드시 비물질적인 부분까지를 고려하지 않으면 무엇이 되냐면 순환이라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치유농업에서 무엇을 하는 거냐면, 자, 애들 보고 흙을 만져. 농장에 들어오면 흙이 있잖아요. 그걸 막 갖고 애들 흙놀이를 하게 하는 거예요. 물질적인 부분과 그 다음에 사람들의 어떤 본능, 본성적인 것들, 그 다음에 땅에서 나오는 에너지라든가 그곳에 있는 이온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사람들이 접하게 하는 것. 그래서 치유농업은 아주 자유스럽게 무한 확장이 가능한 부분이에요. 우리가 보면 옛날에 원예 치료니 뭐하니, 그 다음에 말을 타고 다니니, 별을 보는 그 비행, 이런 것들을 치유농업 쪽에서 하는데, 근본은 뭐냐면 순환고리 안에 들어가 있는 생명체와 접해라. 생명체와 접하게 해주는 것이 치유농업이에요. 그래서 내가 과수원을 하나를 해요. 자, 그런데 지금까지 뭐냐면 유통체계, 여기에서 내가 농사를 지금까지 져왔어요. 그러니 뭐냐면 기상들, 이런 변화들을 어떻게 해서든 모든 것들을 생산해서 유통이라는 곳으로 넘기는 것이 농업이었어요. 그럼 뭐가 되냐면 대물림이 안 돼요. 순환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대물림이 안 되고 순환이 안 되다니까 자식 보고는 뭐냐면 농사 짓지 말아라. 엄마 아버지가 이렇게 고생을 해서 내가 니들까지 가르치는 건 어떻게 가르쳐 볼게. 근데 너는 농사 짓지 마. 먹거리가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그 절벽을 벗어나는 방법으로 무엇을 하는 거냐면 치유농업 공생법을 받아들이면서 그곳 안에서 내가 과수원에서 사람들이 올 수 있게끔, 요즘 6평 이하의 농막은 신고제예요. 농막 같은 것들을 좀 몇 채 짓고, 그러고 거기다가 사람들이 와서 먹을거리, 내가 과수원을 해요. 그럼 그 밑에다가 무엇을 하는 거냐면 초생재배라고 해서, 식물은 서로 공생관계에 있어요. 어떤 식물이 자라면 그 식물이 잘 자라고, 어떤 식물이 자라면 저 식물은 죽고, 어떤 미생물이 있으면 식물이 잘 자라고 어떤 미생물이 있으면 식물이 못 자라요. 그래서 그 밑에다가 특정 식물들을 위에서 키우는 내가 과수와 맡은 공생하는 식물 체계를 심어주고, 그 체계가 뭐가 되냐면 사람들한테 산나물이 되는 거예요. 과수원에서 그게 주가 아니고, 물론 메인은 과수예요. 그런데 그 밑에다가 무엇을 하는 거냐면 먹을 수 있는 꽃도 심고 딸 수 있는 산나물도 심고, 때로는 온 사람들이 자기 건강을 찾기 위해서 생명을 해서 쓰는 것, 그게 약초예요. 그런 것들을 적정한 디자인으로 해 놓는 농업, 그게 사실은 공생농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 관계들을 잘 이용해서 무엇을 하는 거냐면, 내가 지금
하는데 이게 연차적으로 요 공간에다가는 사람들한테 자식이나 손자들이나 이걸 머물 자리들을 좀 만들어 놓을 거야. 그리고 요 공간 안에다가 어떤 나물들이나 약초들을 심을 거야. 혼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공생록법에서 얘기하는 그런 것들을 해놓으면서 무엇을 하는 거냐면, 자, 사람들이 이제 자연으로 돌아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제 정책적으로든 무엇이든. 그래서 자연이 즉 경제라는 거예요. 치료에서는 뭐냐면 우리가 어떤 병에 걸려요. 그럼 그걸 정상화 시키는 것, 이게 치료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내가 뼈가 부러졌어요. 그러면 그 뼈를 수술해서 온전히 고쳐놓는 게 치료란 말이에요. 치유는 어디를 포함하냐면 사회를 포함해요. 사회적인 약자부터 사회 구성원에서 우리가 뭐 노인 문제, 빈곤 문제라고 하는 사회 문제도 포함을 해요. 거기다가 정신적 문제도 치유에선 포함을 시켜요. 그래서 뭐 알코올 중독이니 아니면 뭐 다문화 가정에서 문화적 결렬이라든가 이런 문제들도 어디로 끌고 오냐면 농업으로 끌고 들어와요. 그 다음에 육체적 증진까지를 치유농업에서, 치유농업법에 육체적 증진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더 체력을 단련해서 더 많이 가는 것까지가 치유농업 범주로 들어와 버린 거예요. 굉장히 큰 범주를 치유농업에서 안고 있고, 그것들을 위한 각종 계획들, 이런 계획들을 짜서 내가 그러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농지청에 가서, 농기술대 가서 얘기를 해요. 자, 우리가 사과나 뭐를 이런 기술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시범 사업 내지는 무슨 사업으로 당신들이 지원을 해주거나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어떤 시스템이나 농약을 들여야 되겠어. 그리고 그쪽에서 오케이를 하면 그게 들어오는 농지청 시스템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농업치유청이 농지청처럼 농업치유청 하나가 다시 생겨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무엇을 하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잘 가꾸어진 농약 비료를 쓰지 않는 좋은 과수원 자체가 큰 재산으로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공간 안에서 사람들이 활동하는 것을 지원해 주겠다는 거예요. 지원이 그냥 정도의 지원이 아니에요. 뭐냐면 내가 사람들을 내 공간 안에 내가 완벽하게 조화되어 있는 자연, 산림도 포함해요. 그 공간 안에 들여다 놓으면, 그러면 지금 쓰이는 의료비 굉장히 많아요. 사람들이 저 매연하고 그 다음에 안 좋은 환경, 그 다음에 안 좋은 물질에 의해서 병들어 있는 사람들이 자연으로 돌아가서 그걸 빼버리고 좋은 물질, 좋은 기운, 좋은 에너지들을 충족해서 나간다면 이게 훨씬 더 싸다는 거예요. 그걸 아는 거예요. 누가 하나가 몸이 아파요. 장애를 입었어요. 그럼 이 사람을 데리고 도시에서 케어하는 것, 치료하는 비용과 치유농업으로 보냈을 때 비용이 훨씬 싸다는 거예요. 효과는 좋고. 그래서 무엇이 되냐면 계산 두들기면 치유농업이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치유농업을 할 수 있게끔 법적으로 체계를 갖춰 놓는 거예요. 작년 3월에 치유농업법이 통과를 했어요. 그리고 금년도부터 일부 시행령들이나 지자체에서 그 시 조례들이 만들어져요. 그리고 치유농업청도 만들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치유농법을 어떻게 볼 것이냐, 치유의 원리는 무엇이고 그 원리를 행하는 농법은 무엇이며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를 해놔서 우리 아이들이 내가 지금까지 가꾸어 놓은 올바른 농법 위에
후손들이 손자들이 들어와서 농촌에서 자기가 생활을 하게끔 만들어 나갈 것이냐, 거기에 대한 고민들을 이제 몇 시간 동안 계속할 겁니다. 잠시만 멈출게요. 이렇게 잠시 껐다 해줘야 돼. 그래야지